겠습니다. 국어에서 이 길이 김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같이 올라오신 어머님이 계시네요. 네, 선생님이었습니다. 일단 제 얼굴이 박힌 프린트가 있을 거예요. 네, 저예요. 네, 위아래로 보지 말아주시고요. 그거 안에 열어보시면 제가 오늘 할 얘기를 글로 써두었어요. 네, 어머니 저 관종 저만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안에 열어보시면 오늘 할 얘기가 싹 다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뒤에 한번 넘겨보시면 눈이 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자, 슬픕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아이들 수강 후기도 실려 있고요. 우리 아이들 과제 어떻게 나가는지 이런 거 일부러 다 넣어놨어요. 댁에 가서 천천히 보시면 되는데 이제 거기 잠깐만 들어주실게요. 네, 오늘 반응 좋은 어머님들이 많이 오셨나 보다. 아이들을 느껴요, 엄마들한테서. 어쨌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요 판서 칠판만 집중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시다가 요거 좀 필요해 우리 아이한테.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일단 제가 이제 제목은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뒤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름 뭘 해야 되는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이거죠. 뭘 해야 되는가? 1번 언어 해야 됩니다. 예, 문법이요. 2학기 내신입니다. 네, 알고 계시죠, 어머니? 네, 저만 아는 거 아니죠? 네, 갑자기 무서웠잖아요. 어머니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언어가 내신인데 이 문법 파트가 가장 100점 받기 좋은 파트예요. 그래서 요번 그 여름 좀 꼼꼼히 하고 그리고 내신 기간에 열심히 해서 요번에는 혹시라도 1학년이랑 1학기 내신에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 부분 좀 보전하고 그리고 아니면 상위권인데 좀 애매하다. 1인데 그냥 1인 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최상위로 올라가는 걸 요번 여름에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독서 해야 됩니다. 요게 조금 더 중요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매년 수능을 보고 나면 저는 이제 고3이 메인이다 보니까 수능을 보고 나면 오답률 10을 뽑아요. 오답률 10을 뽑아봤을 때 평균 10개에서 8개가 뭘까요? 내 비문학 독서예요. 어떤 해는요 22학년도는 10개가 다 비문학입니다. 그만큼 생각보다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짧은 시간에 잘 안 돼요 독서가. 예, 아시죠? 첫째 키워보신 어머님들 잘 아실 거예요. 이 독서가 녹록치가 않아요 체화가. 그러다 보니까 혹시 고3이 수능 준비 몇 개월 정도 하는지 아세요? 1년이 아니죠. 그쵸? 1학기 중간고사 기말 제외할게요. 휴강하니까. 그거 제외하면 딱 8개월이 나와요. 되게 짧죠 생각해보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요번 한 달을 다른 친구들보다 미리 나는 독서를 준비해둔다. 해서 9개월 준비하고 들어간다. 요렇게 마음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요렇게 뒤에 내용. 요게 사실 조금 더 중요합니다. 요거 설명 다 하고 나면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할 거냐. 뭐 할지는 결정됐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언어. 보니까 제가 뭐 길게 써놨는데요. 개념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뭐 할 필요가 있다? 이해하는 게 먼저다. 네, 나중에 다 하고 사진 촬영 시간 갖겠습니다, 어머니. 네,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암기. 암기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단순 암기하거나 스킬 위주로 공부를 해버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잘 까먹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주구장창 문법 특강 가야 돼요. 근데 고3이 됐는데 애들이 무슨 소리 나오죠? 문법 어렵다 소리가 나와요. 그 다음 뭐가 잘 안 돼요? 적용이 안 됩니다, 문제 푸는데. 왜? 문제는 해석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네, 한번 수능에 태양이 뜬다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이거 쓰지 않으셔도 돼요. 뜬다가 나왔는데 이게 뭘 따지는 거냐면 형용사냐 동사냐를 구분하라. 어머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태양이 뜬다는 형용사일까요 동사일까요? 자, 이런 분위기 옳지 않아요? 자, 매우 외롭습니다. 제가 독거노인이에요 어머니. 시집을 못 갔습니다.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연민의 정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틀려도 제가 째려보지 않을게요. 자, 그냥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뭐냐. 왜 어머니 우리 아이 1등급 기원. 자, 다시요. 이거 형용사일까요? 태양이 뜬다니까 뭘까요? 동사죠. 왜죠?
움직임이니까. 네, 이게 어머님들은 요게 됩니다. 엄마 지금 제 한의대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먼저고 암기가 돼야 되는데 애들이 어떻게 암기를 주로 하냐면요. 명령형이 붙으면 동사다. 그러니까 딴 건데요. 먹어라 되죠. 근데 떠라 이상하잖아. 정답률이 50%가 안 나왔습니다. 두 번째. 반응 좋으니까 재밌는데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아이들이 배우는 것 중에 된소리 되기 현상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자, 근데 이 현상은 뭐냐면 받침에 기역, 디귿, 비읍이라는 파열음이 들어갔을 때 뒷말의 시작이 구두버서조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구두버서조가 꾸뚜버서조로 된소리로 바뀝니다. 자,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외우겠죠. 이유를 몰라요. 자, 요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파열음이라고 해요. 터트리면 나는 소리. 자, 지금 우리가 뭐를 하나 해볼 거냐면 배에다가 손을 살짝 얹어보세요. 예, 깜짝 놀라셨죠? 이게 뭐야? 저도요. 눌러놨습니다 지금. 자, 살짝 얹으시고 지금 뭐 할 거냐면 기역을 꿀렁을 안 하고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단체로. 안 하시면 우리 아이 고등급 기원 들어갑니다. 자, 꿀렁 해야 돼요. 자, 시작. 기역. 네. 아예 지금 꿀렁 하셨어요. 자, 우리 약속이 뭐죠? 꿀렁 안 하고 기억하기입니다. 시작. 혹시 기억했는데 꿀렁을 안 했다. 병원에 얼른 가야 됩니다.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기역, 디귿, 비읍은 파열음이에요. 터트리며 나야 돼요. 에너지를 터트리며 나야 되는데 꿀렁이 안 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받침이죠. 에너지가 응축돼 있어요. 그 아이가 뒷아이로 넘어가서 에너지를 전달하니까 된소리 되기 현상이 일어난다예요. 지금 저희가 뭐 하고 있죠? 갑자기 엄마들 아침에 힘드신데 이해를 먼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같이 암기를 해줘야 오래 갑니다. 적용이 돼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또 이제 두 번째 아이들이 많이 가져오는 게 개념 공부 많이 했대요. 저한테 많이 옵니다. 고3들이. 개념 공부 여러 번 했고 뭐 대치동 특강도 들었고 무슨 특강도 들었고 맨날 했다. 근데 적용이 안 된다. 이유가요. 개념을 공부했는데 끄덕하시면 제가 그쪽 보고 바라보고 얘기합니다. 자, 개념을 따로따로 좀 단순하게 공부를 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버리면 이 개념 두 가지가 딱 만났을 때 얘네들의 출제 원리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수업할 때도 주로 어떻게 하죠? 단순하게 이거 외워가 아니고요. 얘와 얘가 만났을 땐 이거 뭘 기출하고 싶은 걸까?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해야 오래 가요. 자, 이제 두 번째 독서요. 독서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아이들 1학년 때 모의고사 봤나요? 학교에서?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도 모의고사 봤죠. 혹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얘기 벌써 시작하나요? 이제 앞으로 겪을 일입니다. 저주 아니고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국어는. 시간 부족하다. 많으신가 보다. 모의고사 시간 부족하다. 자, 다 똑같은 건데 양상이 다릅니다. 1번 우리 아이다 싶으면 살짝 써두시면 돼요. 우리 아이 꼼꼼 성실파. 이게 상상을 하면 주로 머리에 똥을 묻고 머리띠하고 안경 낀 여학생 느낌으로 상상하시면 돼요. 이 친구들은요. 워낙 꼼꼼하고 성실하다 보니 긴장도가 높습니다. 시험에. 그리고 모든 문장을 독서를 A부터 Z까지 꼭꼭 눌러 읽어요. 사실 안 중요해. 근데 내가 이해 안 돼. 그럼 빵꾸 뚫을 때까지 읽어요. 네, 두 번째. 쿨가이. 아들이신가 보다. 쿨가이. 빨라요. 네. 근데 시간 부족했던 경험을 한번 했죠. 그러면 시험 딩동댕 하자마자 엽니다. 1, 2문단 야야 빨리 읽어요. 3문단 어떻게 되죠? 갑자기 뭔가 잘못됨을 감지합니다. 근데 돌아갈 수 없죠. 그러니까 문제 가면 1대1 대응의 귀재가 돼요. 다 두 친구 결과는 어떻죠? 양상은 다르지만 시간이 부족하고 점수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 애들 조롱하자는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 이 독서는 독서가 아니에요. 평가 체제로서의 독서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걸 몰라서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해도 성적이 잘 안 올라요. 독서가. 결국 뭐냐면 그냥 무턱대고 천천히 아니고요. 무턱대고 빠르게 안 돼요. 평가원의 의도, 즉 핵심 부분, 요것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다 까먹어도 돼요. 평가원의 의도, 즉 핵심 부분은 천천히 읽어서 잔상이 정확하게 남겨야 돼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조금 다소 이해 안 돼도 부드럽게 넘어가야 됩니다. 한 번만요. 평가원 의도, 핵심은 정확하게 살리는 연습.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나머지는 죽여 읽는 연습. 그럼 머릿속에 뭐가 남죠? 핵심이 살죠.
자, 지문은 남들보다 시간을 아꼈을까요? 비슷했을까요? 비슷할 겁니다. 근데 정답을 고르러 갔을 때 얘는 핵심이 기억나 있죠. 문단이 4개라고 쳐볼게요. 그럼 문제가 몇 개 나오는 게 가장 정당하죠? 4개. 그렇죠. 그럼 각 문단에 뭐가 답이죠? 핵심이요. 아, 어머니 잘하십니다. 그러면 답이 볼드체로 와요. 5번까지 가고 있지 않나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애 없을 때 확인하세요. 기분 상해합니다. 싹 열어보면 특히 5번 선지까지 가 있는 친구들은 요게 잘 안 된 친구입니다.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맞춰 있는 걸 엄청 신경 쓸 겁니다. 사실은 다 연결돼 있어요. 이거에. 의도가 뭐냐가 파악이 돼야 돼요. 단순 개념이 아니고 단순 글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요. 문제 열나 많이 풀잖아요. 고3 때까지. 열심히 한다. 그러면 자기가 쉬워하는 파트는 어떻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과 학생 이거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문과 학생은 인문 철학 지문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좀 돼요. 그다음에 이과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과학기술. 근데 문제는 경제. 시의성이 높아요, 지금. 올해 안 나오면 내년입니다. 네, 올해 나왔으면 이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틀립니다.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어차피 틀려요. 그거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경제 같은 거 나오면 솔직히 평가원의 의도 파악 안 되면 못 풉니다. 정신을 잃어요. 심지어 어려워. 거품을 불고 쓰러져요, 애들이 거의. 자, 그래서 뭐도 조금 강의할 거냐면 요런 내용들 하루는 제가 와서 경제 환율이 뭔지 네, 하루는 과학 와서 이런 원리가 무슨 의미인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버무려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 조금 사진 찍고 싶으신 어머니 계시면 한번 찍어도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원래 일어나서 멍하고 1시간을 거의 명상하는 시간인데 와서 있으니까 얼굴이 좀 많이 부었어요. 원래 김태희 같은데 오늘 좀 못하죠. 반응들이 좋으시네요. 다 되셨습니까, 어머니? 네. 됐죠, 어머니? 예. 자, 그래서 거기 맞춰서 커리가 짜져 있어요. 솔직히 이건 뭐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상, 법, 경제, 과학, 기술, 그다음 언어는 파트별로. 근데 4주가 좀 짧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리고 저희 수업이 조금 긴 편이에요. 그래서 고전 문법은 아이들 내신 때 챙길 수 있게 인강으로 이렇게 보충한다. 그리고 수업 때 이렇게 하는 한 달 동안은 무한 반복해서 강의 들을 수 있게 합니다.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언어는 한 번 들어서는 안 돼요. 각인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언어 같은 경우는 동영상 듣는 것도 숙제로 같이 나간다. 예, 아무튼 열나 많이 듣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희 수업 보니까 밀도가 조금 높을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드시죠? 예, 제 인상에서 느낌이 오시죠? 저 여자 보통 아니겠다. 그래서 밀도 높은 수업인 거 맞아요. 아이들에게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왜? 그래야 아이가 빨리 자리 잡아요. 네, 근데 그래서 2 친구를 저희 수업은 추천합니다. 뭐 다 오세요는 아닙니다. 왜? 제가 다 할 수는 없어요. 1번 성실한데 공부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애가 막막해한다. 제가 참 예뻐하는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똘똘은하다. 근데 엄마가 감당이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논리정연합니다. 수업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좋아요. 짜릿해. 제 아이가 딱 됐을 때 그 쾌감. 그런 느낌. 그래서 논리정연한 거 따진다. 어머니 싸우지 마시고 저한테 보내세요.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어머니? 김기리가 뭐 백날 잘하면 뭡니까? 우리 아이가 잘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 이제 눈여겨보시면 돼요. 그냥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다 실려 있어요. 오늘은 자, 일단 첫 번째 과제 델리 형태로 나갑니다. 국어를 어떻게 매일 해 하실 수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매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부터 저는 예비 고3이라고 생각합니다. 8개월밖에 없잖아요. 네, 9개월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짧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부 근육 만들어야 돼요. 매일 적더라도 매일 할 수 있게. 근데 2번째 독서와 언어가 같이 나갑니다. 독서는 평가원으로 나갈게요. 2학년 1학년 거 안 합니다. 평가원 훈련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어 숙제가 좀 다양한데 단순 문제풀이만 나가진 않아요. 물론 문제도 평가원이긴 해요. 근데 마인드맵 빈칸 채우기. 저희가 이제 주간식 같은 걸로 OX 퀴즈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병행해서 나가니까 개념 착실이 됐는지 적용할 수 있는지 두 채널로 확인한다. 마지막 근데 모의고사 1회분 정도는
웬만하면 주 1회 풀어보고 있는 게 좋습니다. 저랑 하고 나서도 그래야 아이들이 혼자서라도 하게 돼요. 예, 끝나고 나면 너희 학기 중에 뭐 해라 이렇게 제가 안내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웃긴 얘기지만 내신 때 이렇게 찍어라 이런 얘기도 해요. 예, 이거 중요합니다. 몰라요 학생들이 잘. 그래서 이렇게 나간다. 보니까 뭐 원데이 투데이 나가는데 뭐가 많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계획 짜는 걸 못 짜요 애들이. 계획 짜다 지쳐 쓰러져요. 그 청소하다 잠드는 애들 알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AI처럼 그 고민하지 마. 대신 그 고민을 연구 분석하는 데 다 써라 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 짜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게 말이 무섭죠. 행동 강령. 뭐 애들 막 전기 충격기로 치질 것 같은데 뭔 얘기냐면 독서는 되게 면밀히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매산 비, 뭐 마, 닭 사서 하죠. 하는데 문제는 풀고 해설지 보는 거에 공부가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꾸 해도 본인이 느껴요. 뭔가 안 돼. 공부법 알려줘야 돼요. 전중후. 저 학교쌤 출신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습니다. 풀기 전에 어떤 행위 해야 되고 푸는 중엔 어떤 걸 의식해야 되며 푼 후에 분석할 땐 지문 분석은 이렇게 하고 오답 분석은 이렇게 하라. 상세히 적혀서 매주 나갑니다. 그럼 아이들은 AI처럼 거의 김길이 빙의라고 불러요. 우리는 김길이 빙의 상태에서 매일을 살아야 돼요. 그럼 하루만 김길이에요? 7일 내내 김길이에요? 이래야 한 달을 딱 보내야 학기 중에 좀 감이 와요. 좀 시간이 없어서 고3 수업을 못 듣는데 저희 실장님 중에 2학년 때 저희 이 특강을 들은 친구가 있어요. 어머님 지금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번 시험이 1등급 컷이 되게 높았어요. 고3이 96입니다. 근데 이 친구 딱 하나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그 얘기를 한대요. 2학년 때 들었던 특강으로 비문학이 딱 잡히니까 시간이 남는다. 이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친구 했겠죠? 그 다음 자체 해설지. 요즘 해설지가 굉장히 친절해요. 어머니 1분만 더 떠들고 나갈게요. 자, 네, 너무 친절해요. 사실 어떤 아이들에겐 도움이 돼요. 근데 제가 타겟으로 하는 아이들에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지금 모평이 물론 뭐 3, 4 된다고 못한다는 아니에요. 근데 특히 1, 2등급 아이들은 시중 해설지가 너무 친절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왜? 이해했는데 마치 뭐일 것처럼 맞출 수 있는 것처럼. 힌트를 주는 형태입니다. 저희 해설지는 대가 닿습니다. 집에서 할 일 없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5번 문항의 정답의 이유는 첫 번째, 여기 가서 찾은 거 맞아? 확인해. 이런 식으로 힌트가 나가서 애들이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거. 저는 요즘 친구들에게 특히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마련해 준다. 자, 그다음 수업 전에는 언매 테스트가 있습니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전에 보통 이제 30분 전부터 테스트를 아이들이 오는 시간, 원하는 시간에 와서 보고요. 도저히 안 된다. 이거 오답 분석까지 합니다. 저희 선생님도 다 제 제자 출신이고 국어 다 1등급이에요. 근데 요거 딱 봤는데 상황이 안 좋다. 그와 나는 다시 조우할 필요가 있다. 그럼 그 다음 주에 좀 더 일찍 와서 제 시험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안 해야 되겠죠. 그다음 모든 과제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피드백해서 나갑니다. 뭐 선생님들이 이러더라고요. 되게 너무 좋은가 봐요. 애들이 열심히 하면 막 사랑풀 그려서 누구야 화이팅 뭐 이런 거 그려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해서 애들이 앞에서 제가 멱살 끌고 오고 선생님들이 밀어주면서 한 달을 힘들게 보내보자. 자, 그다음 어머님들 아버님들께 나갈 건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거 이제 개괄적으로. 그다음에 아까 요거 출연했죠. 사실 저는 요 내용보다 애 점수가 물론 중요합니다. 애 점수. 근데 길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수능도 잘 챙겨야 되고 내신도 잘 챙겨야 되는 첫 해입니다. 그래서 요거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 첨삭한 내용이 어머님들께도 나갑니다. 이유. 애 족 쳐주세요. 이 뜻 아닙니다. 뭐냐면 아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정을 좀 봐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왜?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 두 번째, 아이가 똘똘한데 과제를 안 한다면 그 부분 대단히 경계해야 된다. 가정에서도 같이 저만 챙기지 않겠습니다. 엄마랑 삼위일체로 챙기겠습니다. 언제든 연락은 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이들 고생 시킬게요. 네, 고생 시킬 건데 막 고생은 안 시킬게요. 네, 지금까지 김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